안녕하세요. 세월의 품격입니다. 어떤 사람은 대화할수록 거북하고 다시는 만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대화가 기쁘고 만남이 기대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두 부류의 사람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나눠질까요? 바로 그 사람의 말 때문이에요.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우리는 말 조심해야 한다고 많이 듣고 자라죠. 하지만 나이 들수록 자신의 인생에 대한 철학과 생활 습관들이 고착화되면서 자기만의 세계가 생기고 어떤 편견과 선입견들이 자리 잡기 시작해요. 그것을 말로써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따라서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사용하는 표현들에 대해 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어요. 어떤 표현들이 부적절하게 들릴 수 있는지에 대해 잘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번 영상에서는 나이 들수록 피해야 할 몇 가지 표현들과 그 이유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볼게요. 첫째, 내가 이 나이 먹고. 60대 후반의 미선 씨는 친구들에게서 함께 새로운 취미 활동에 참여하자는 제안을 받았어요. 그 취미는 미술 수업이었고 평소에는 생각해보지 않았던 활동이었지만 친구들이 즐겁게 참여하고 있어서 한번 해볼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선 씨는 내가 이 나이 먹고 무슨 미술을 배워, 그림은 젊을 때나 배우는 거지라고 말하며 제안을 거절했어요. 이 표현은 종종 나이를 핑계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배울 필요가 없다고 느낄 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러한 표현은 자신에게도 상대방에게도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새로운 기술이나 트렌드에 대해 배우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질 때 내가 이 나이 먹고 뭘 더 배우겠어? 라고 말하는 대신 나이와 상관없이 배울 수 있어서 좋다라고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해요.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에게도 성장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어요.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 무엇을 하기에 늦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새로운 도전과 배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그 과정에서 삶의 활력과 즐거움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둘째, 요즘 애들은 원래 그래. 60대 초반의 명수 씨는 자주 요즘 애들은 다 자기밖에 몰라라고 말하곤 했어요. 이 말을 들은 손주들은 할아버지가 자신들을 이해하지 않으려 한다고 느끼고 점차 할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을 꺼리게 되었어요. 명수 씨가 요즘 친구들은 이런 면에서 많이 다르구나, 나도 좀 배워야겠어라고 긍정적으로 접근했다면 세대 간의 이해와 소통이 더 잘 이루어졌을 거예요. 세대 간의 차이를 느낄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 중 하나가 바로 요즘 애들은 원래 그래예요. 이 말은 젊은 세대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그들의 행동을 단순화해서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말은 건설적인 논의를 방해할 가능성이 커요. 대신 내 생각이 궁금한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니? 라고 말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을 존중하면서도 세대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어요. 셋째, 나 때는 말이야. 70대의 영자 씨는 자녀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들을 때마다 나 때는 말이야, 이런 문제는 상상도 못했지라고 말하곤 했어요. 자녀들은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부모님이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꼈어요. 이 표현은 흔히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 많이 사용되는데 특히 젊은 세대와 대화할 때 조심해야 해요. 나 때는 말이야라고 말하는 순간 상대방은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젊은 층에게 부담을 주거나 그들의 경험을 평가절하하는 느낌을 줄 수 있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나 때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하지 않니? 라고 말할 때 자녀는 자신이 충분히 이해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어요. 내가 그 나이 때는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를 수 있겠지라는 식으로 말하면 상대방의 상황을 더 잘 이해하고 존중하는 모습이며 더
더 깊이 있는 소통이 가능할 거예요. 또한 내 경험을 참고로 들려줄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이라고 표현하면 상대방의 경험과 감정을 존중하는 모습도 보일 수 있어요. 부모가 살아온 환경과 자녀나 젊은 층이 지금 살고 있는 환경은 다르므로 나의 경험을 억지로 강요하지 말아야 해요. 넷째, 너 아직도 그걸 몰라. 50대 중반의 영철 씨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스마트폰 사용법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한 친구가 간단한 기능을 몰랐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영철 씨는 너 아직도 그걸 몰라? 라고 말하며 놀라워했어요. 그 친구는 당황스러워하며 안색이 어두워졌어요. 이 표현은 상대방을 깔보거나 무시하는 뉘앙스를 담고 있어요. 영철 씨가 내가 그 기능을 알고 있으니 같이 배워볼까? 라고 말했더라면 더 긍정적이고 도움이 되는 대화가 되었을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경험과 지식을 쌓게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이 모르는 것을 비판하거나 경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너 아직도 그걸 몰라? 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위축되거나 불쾌감을 느낄 수 있어요. 대신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면 기꺼이 도와줄게라고 말하면 더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 수 있어요. 다섯째, 그 나이에는 원래 다 그런 거야. 60대 중반의 미자 씨는 30대 중반의 딸이 결혼하지 않은 것을 걱정하며 그 나이에는 원래 다 결혼해야 하는 거야 라고 자주 말했어요. 딸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자신의 삶의 선택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꼈고 엄마와의 대화를 단절시켰어요. 내 나이에는 원래 다 그런 거야 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 있고 그들의 개인적인 선택을 무시하는 느낌을 줄 수 있어요. 미자 씨가 내 선택이 중요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좋겠어 라고 지지해줬다면 딸은 더 편안하게 자신의 선택을 이야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 말은 나이와 관련된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사람들에게 나이에 따른 역할을 강요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마다 삶의 단계와 속도는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고정관념을 깨고 각자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섯째, 이제 나이도 있는데 70대의 창민 씨는 친구가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려고 하자 이제 나이도 있는데 그걸 하겠어? 라고 말했어요. 그 친구는 이 말을 듣고 운동에 대한 의욕을 잃었고 기분이 상했어요. 창민 씨가 나도 그 운동에 관심이 있는데 같이 해볼까? 라든지 뭐든지 열심히 하려는 모습이 보기 좋아라고 말했더라면 서로에게 긍정적인 자극이 되었을 거예요. 이제 나이도 있는데 그걸 하겠어? 라는 말은 나이가 들면서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한다는 느낌을 줘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요. 나이는 도전이나 성취를 방해하는 요소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한다니 멋지다 라고 격려의 말을 전해주는 것이 좋겠어요. 일곱째, 네 말은 틀리고 내 말이 맞아. 상철 씨는 60대 후반으로 두 자녀와 자주 대화를 나누며 생활해요. 어느 날 딸이 부모님 집을 방문해 최신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투자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딸은 이 방법이 젊은 세대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으며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설명했어요. 그런데 상철 씨는 딸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아니야. 옛날부터 투자라는 건 부동산이나 금이 최고야. 내가 살아보니 그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야. 라고 말했어요. 딸은 자신이 아버지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전하려 했는데 아버지가 자신의 의견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자 실망감을 느꼈어요. 결국 딸은 더 이상 아버지와 이 주제로 대화를 나누지 않게 되었고 박 씨도 자녀와의 대화에서 점점 소외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이 표현은 특히 나이가 들수록 권위적인 느낌을 줄 수 있어요.
자신이 더 많은 경험을 했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선택이나 행동을 단호하게 반대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젊은 사람이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할 때 네 말은 틀리고 내 말이 맞아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의견이 무시당했다고 느낄 수 있어요. 대신에 이렇게 하면 어떨까? 라며 대안을 제시하는 식으로 대화를 이어가면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건설적인 논의를 할 수 있어요. 8째,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50대 후반의 정국 씨는 아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다 너를 위해 하는 말이야 라고 하며 특정 직업을 강요했어요. 아들은 부모님의 의도가 좋은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선택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꼈어요. 정국 씨가 너의 선택이 중요하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고 말했더라면 아들은 더 자유롭게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 표현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 있어요. 물론 진심으로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일 수 있지만 자칫하면 상대방이 그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신이 잘못되거나 이기적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나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 라는 식으로 말하면 상대방이 더 수용적으로 받아들일 거예요. 9째, 이건 당연한 거야. 50대 중반의 정숙 씨는 친구가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할 때 그건 당연한 거야. 누구나 다 겪는 일이야 라고 말했어요. 그 친구는 자신의 감정이 무시당했다고 느끼고 더 이상 정숙 씨에게 고민을 털어놓지 않았어요. 정숙 씨가 그런 경험이 있었다니 힘들었겠네. 나도 그런 일이 있었어 라고 공감했더라면 친구와의 관계가 더 깊어졌을 거예요. 이 표현은 특히 상대방의 경험이나 의견을 깎아내리는 느낌을 줄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의 경험은 다르고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일도 누군가에게는 큰 도전일 수 있어요. 10째, 그건 나중에 알아도 돼. 경수 씨는 60대 초반으로 초등학교 저학년의 어린 손주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아요. 손주들은 최신 기술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고 할아버지에게 자주 질문을 던져요. 어느 날 손주 중 한 명이 스마트폰의 새로운 앱을 사용하는 방법을 할아버지에게 물어봤어요. 그 앱은 손주가 친구들과 소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경수 씨는 그건 나중에 알아도 돼. 지금은 그런 거 몰라도 괜찮아라고 말하며 손주의 질문을 가볍게 넘겼어요. 손주는 할아버지에게서 도움을 받지 못하자 실망했고 결국 다른 곳에서 도움을 찾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손주들은 할아버지에게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게 되었고 경수 씨는 손주들과의 대화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느꼈어요. 그건 나중에 알아도 돼. 이 표현은 상대방의 호기심이나 배우고자 하는 의욕을 꺾을 수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을 나누고 살아야 해요. 때로는 그것이 나의 잘못된 표현으로 상대방의 학습 욕구를 저해할 수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사용하는 표현들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고 유지하느냐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적절하지 않은 표현들은 갈등을 일으키고 오해를 낳을 수 있어요. 반면에 배려심 있고 긍정적인 표현들은 상대방에게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며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쌓게 되지만 그것이 곧 우리를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게 만들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 경험과 지식을 더 잘 나누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해요. 위에서 언급한 표현들은 단순히 언어적인 문제를 넘어서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관계에 깊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사용하는 표현들에 대해 신중하고 그 표현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고 말해야 해요. 상대에게 긍정적이고 존중하는 태도로 대화에 임하면
더욱 풍부한 인간관계를 구축할 수 있고, 나이가 들수록 더 성숙하고 품격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또한 나이가 들어서도 배움과 성장은 끝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어떤 사람은 대화할수록 거북하고 다시는 만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대화가 기쁘고 만남이 기대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두 부류의 사람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나눠질까요? 바로 그 사람의 말 때문이에요.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우리는 말 조심해야 한다고 많이 듣고 자라죠. 하지만 나이 들수록 자신의 인생에 대한 철학과 생활 습관들이 고착화되면서 자기만의 세계가 생기고 어떤 편견과 선입견들이 자리 잡기 시작해요. 그것을 말로써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따라서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사용하는 표현들에 대해 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어요. 어떤 표현들이 부적절하게 들릴 수 있는지에 대해 잘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번 영상에서는 나이 들수록 피해야 할 몇 가지 표현들과 그 이유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볼게요. 첫째, 내가 이 나이 먹고. 60대 후반의 미선 씨는 친구들에게서 함께 새로운 취미 활동에 참여하자는 제안을 받았어요. 그 취미는 미술 수업이었고, 평소에는 생각해보지 않았던 활동이었지만 친구들이 즐겁게 참여하고 있어서 한번 해볼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선 씨는 내가 이 나이 먹고 무슨 미술을 배워, 그림은 젊을 때나 배우는 거지라고 말하며 제안을 거절했어요. 이 표현은 종종 나이를 핑계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배울 필요가 없다고 느낄 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러한 표현은 자신에게도 상대방에게도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새로운 기술이나 트렌드에 대해 배우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질 때 내가 이 나이 먹고 뭘 더 배우겠어? 라고 말하는 대신 나이와 상관없이 배울 수 있어서 좋다라고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해요.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에게도 성장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어요.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 무엇을 하기에 늦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새로운 도전과 배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그 과정에서 삶의 활력과 즐거움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둘째, 요즘 애들은 원래 그래. 60대 초반의 명수 씨는 자주 요즘 애들은 다 자기밖에 몰라라고 말하곤 했어요. 이 말을 들은 손주들은 할아버지가 자신들을 이해하지 않으려 한다고 느끼고 점차 할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을 꺼리게 되었어요. 명수 씨가 요즘 친구들은 이런 면에서 많이 다르구나. 나도 좀 배워야겠어라고 긍정적으로 접근했다면 세대 간의 이해와 소통이 더 잘 이루어졌을 거예요. 세대 간의 차이를 느낄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 중 하나가 바로 요즘 애들은 원래 그래예요. 이 말은 젊은 세대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그들의 행동을 단순화해서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말은 건설적인 논의를 방해할 가능성이 커요. 대신 내 생각이 궁금한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니? 라고 말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을 존중하면서도 세대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어요. 셋째, 나 때는 말이야. 70대의 영자 씨는 자녀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들을 때마다 나 때는 말이야. 이런 문제는 상상도 못했지라고 말하곤 했어요. 자녀들은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부모님이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꼈어요. 이 표현은 흔히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 많이 사용되는데 특히 젊은 세대와 대화할 때 조심해야 해요. 나 때는 말이야라고 말하는 순간 상대방은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젊은 층에게 부담을 주거나 그들의 경험을 평가절하하는 느낌을 줄 수 있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나 때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하지 않니? 라고 말할 때
자녀는 자신이 충분히 이해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어요. 내가 그 나이 때는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를 수 있겠지라는 식으로 말하면 상대방의 상황을 더 잘 이해하고 존중하는 모습이며 더 깊이 있는 소통이 가능할 거예요. 또한 내 경험을 참고로 들려줄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이라고 표현하면 상대방의 경험과 감정을 존중하는 모습도 보일 수 있어요. 부모가 살아온 환경과 자녀나 젊은 층이 지금 살고 있는 환경은 다르므로 나의 경험을 억지로 강요하지 말아야 해요. 넷째, 너 아직도 그걸 몰라. 50대 중반의 영철 씨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스마트폰 사용법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한 친구가 간단한 기능을 몰랐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영철 씨는 너 아직도 그걸 몰라 라고 말하며 놀라워했어요. 그 친구는 당황스러워하며 안색이 어두워졌어요. 이 표현은 상대방을 깔보거나 무시하는 뉘앙스를 담고 있어요. 영철 씨가 내가 그 기능을 알고 있으니 같이 배워볼까? 라고 말했더라면 더 긍정적이고 도움이 되는 대화가 되었을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경험과 지식을 쌓게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이 모르는 것을 비판하거나 경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너 아직도 그걸 몰라 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위축되거나 불쾌감을 느낄 수 있어요. 대신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면 기꺼이 도와줄게라고 말하면 더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 수 있어요. 다섯째, 그 나이에는 원래 다 그런 거야. 60대 중반의 미자 씨는 30대 중반의 딸이 결혼하지 않은 것을 걱정하며 그 나이에는 원래 다 결혼해야 하는 거야 라고 자주 말했어요. 딸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자신의 삶의 선택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꼈고 엄마와의 대화를 단절시켰어요. 내 나이에는 원래 다 그런 거야 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 있고 그들의 개인적인 선택을 무시하는 느낌을 줄 수 있어요. 미자 씨가 내 선택이 중요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좋겠어 라고 지지해줬다면 딸은 더 편안하게 자신의 선택을 이야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 말은 나이와 관련된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사람들에게 나이에 따른 역할을 강요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마다 삶의 단계와 속도는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고정관념을 깨고 각자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섯째, 이제 나이도 있는데 70대의 창민 씨는 친구가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려고 하자 이제 나이도 있는데 그걸 하겠어? 라고 말했어요. 그 친구는 이 말을 듣고 운동에 대한 의욕을 잃었고 기분이 상했어요. 창민 씨가 나도 그 운동에 관심이 있는데 같이 해볼까? 라든지 뭐든지 열심히 하려는 모습이 보기 좋아라고 말했더라면 서로에게 긍정적인 자극이 되었을 거예요. 이제 나이도 있는데 그걸 하겠어? 라는 말은 나이가 들면서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한다는 느낌을 줘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요. 나이는 도전이나 성취를 방해하는 요소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한다니 멋지다 라고 격려의 말을 전해주는 것이 좋겠어요. 일곱째, 네 말은 틀리고 내 말이 맞아. 상철 씨는 60대 후반으로 두 자녀와 자주 대화를 나누며 생활해요. 어느 날 딸이 부모님 집을 방문해 최신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투자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딸은 이 방법이 젊은 세대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으며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설명했어요. 그런데 상철 씨는 딸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아니야. 옛날부터 투자라는 건 부동산이나 금이 최고야. 내가 살아보니 그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야. 라고 말했어요. 딸은 자신이 아버지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전하려 했는데 아버지가 자신의 의견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자 실망감을 느꼈어요.
결국 딸은 더 이상 아버지와 이 주제로 대화를 나누지 않게 되었고, 박 씨도 자녀와의 대화에서 점점 소외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이 표현은 특히 나이가 들수록 권위적인 느낌을 줄 수 있어요. 자신이 더 많은 경험을 했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선택이나 행동을 단호하게 반대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젊은 사람이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할 때 네 말은 틀리고 내 말이 맞아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의견이 무시당했다고 느낄 수 있어요. 대신에 이렇게 하면 어떨까? 라며 대안을 제시하는 식으로 대화를 이어가면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건설적인 논의를 할 수 있어요. 8째,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50대 후반의 정국 씨는 아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다 너를 위해 하는 말이야 라고 하며 특정 직업을 강요했어요. 아들은 부모님의 의도가 좋은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선택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꼈어요. 정국 씨가 너의 선택이 중요하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고 말했더라면 아들은 더 자유롭게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 표현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 있어요. 물론 진심으로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일 수 있지만 자칫하면 상대방이 그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신이 잘못되거나 이기적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나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 라는 식으로 말하면 상대방이 더 수용적으로 받아들일 거예요. 9째, 이건 당연한 거야. 50대 중반의 정숙 씨는 친구가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할 때 그건 당연한 거야. 누구나 다 겪는 일이야 라고 말했어요. 그 친구는 자신의 감정이 무시당했다고 느끼고 더 이상 정숙 씨에게 고민을 털어놓지 않았어요. 정숙 씨가 그런 경험이 있었다니 힘들었겠네. 나도 그런 일이 있었어 라고 공감했더라면 친구와의 관계가 더 깊어졌을 거예요. 이 표현은 특히 상대방의 경험이나 의견을 깎아내리는 느낌을 줄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의 경험은 다르고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일도 누군가에게는 큰 도전일 수 있어요. 10째, 그건 나중에 알아도 돼. 경수 씨는 60대 초반으로 초등학교 저학년의 어린 손주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아요. 손주들은 최신 기술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고 할아버지에게 자주 질문을 던져요. 어느 날 손주 중 한 명이 스마트폰의 새로운 앱을 사용하는 방법을 할아버지에게 물어봤어요. 그 앱은 손주가 친구들과 소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경수 씨는 그건 나중에 알아도 돼. 지금은 그런 거 몰라도 괜찮아라고 말하며 손주의 질문을 가볍게 넘겼어요. 손주는 할아버지에게서 도움을 받지 못하자 실망했고 결국 다른 곳에서 도움을 찾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손주들은 할아버지에게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게 되었고 경수 씨는 손주들과의 대화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느꼈어요. 그건 나중에 알아도 돼. 이 표현은 상대방의 호기심이나 배우고자 하는 의욕을 꺾을 수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을 나누고 살아야 해요. 때로는 그것이 나의 잘못된 표현으로 상대방의 학습 욕구를 저해할 수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사용하는 표현들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고 유지하느냐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적절하지 않은 표현들은 갈등을 일으키고 오해를 낳을 수 있어요. 반면에 배려심 있고 긍정적인 표현들은 상대방에게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며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쌓게 되지만 그것이 곧 우리를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게 만들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 경험과 지식을 더 잘 나누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해요. 위에서 언급한 표현들은 단순히 언어적인 문제를 넘어서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관계에 깊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사용하는 표현들에 대해 신중하고 그 표현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고 말해야 해요. 상대에게 긍정적이고 존중하는 태도로 대화에 임하면 더욱 풍부한 인간관계를 구축할 수 있고 나이가 들수록 더 성숙하고 품격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또한 나이가 들어서도 배움과 성장은 끝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세월의 품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